네, 시장이 이보다 더 빠질 수 있을까요? 유가의 급락과 중국의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으로 인해서 어제 아시아 증시 일제히 모두 다 폭락 장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나마 우리 증시가 선방했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현재 구간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하면서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의 박재영 차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아시아 증시 일제히 말 그대로 하락 장세를 연출했습니다. 홍콩뿐만 아니라 중국도 이제 3차선 또 한 번 내줬고 일본도 3% 이상 급락. 그 가운데 코스피가 2%대로 나름대로 선방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지만 외국인들의 최장기간의 매도는 여전한 모습이었습니다. 33일째 매도 우위를 보여주면서 어제는 기관마저도 매도에 동참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일단 외국인들의 이런 최장기간의 매도에 대해서 일단 진단을 해주시죠. 일단 외국인들이 계속 팔고 있는데요. 여기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유가의 영향이 가장 좀 크다라고 말씀을 드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환율에 따라서 외국인이 사고 팔고를 했습니다. 환율이 올라가면 조금 매수를 했다가 환율이 떨어지면 팔았다가 이런 경우들이 좀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환율의 변화와 전혀 관계없이 계속 매도만 하고 있습니다. 유가와 관련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표를 한번 보시면 바로 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식시장에서 한국 주식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지금 순매도를 하는 국가들을 좀 보시고 계신데요. 10월, 11월, 12월 매매 동향을 보면 사우디가 2조 원 가까이 매도를 했습니다. 1조 8,965억 원을 매도를 했고요. 11월에는 3,080억, 12월에도 7,700억 이상 매도를 하면서 사우디의 매도가 가장 많아졌습니다. 이것은 지금 재정이 부족한 사우디가 주식을 계속 팔면서 해외에 투자했던 자산들을 좀 회수를 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유가의 반등이 나오지 않으면 외국인의 매도가 좀 계속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전히 외국인들 돌아올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직까지 그래도 그 희망을 버릴 수는 없는 모습이었는데요. 어제 아시아 증시 일제히 급락세를 시현했죠. 홍콩 H, 항생지수뿐만 아니라 일제히 3, 4% 이상의 하락세를 시현한 가운데 물론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다 내려앉았습니다만 면역력이 좀 강화된 걸까요? 2%대 하락으로 선방했다라는 평가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하시나요? 우리가 선방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상대적으로 홍콩이나 중국, 일본 시장이 많이 떨어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아시아 증시 하락률을 보면 홍콩 H 지수가 가장 많이 빠졌고요. 어제 장중에 계속 보고 계셨던 분은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상해 시장보다 홍콩 H가 먼저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아시아의 문제아는 이제 중국 본토 시장이었는데 홍콩 H는 본토 시장을 따라가는 역할을 좀 했었는데 어젠 먼저 치고 내려갔거든요. 네. 최근에 지금 위안화 관련해서 지금 하이고금리 급등하는 양상도 있었고 최근에 저는 좀 이런 부분을 좀 걱정을 하고 있는데 국내에서 이제 ELS가 홍콩 H 시장 그리고 항생 지수 관련된 ELS가 굉장히 많이 발행됐습니다. 총 발행량의 55%가 중국 관련된 ELS인데요. 지금 이 금액만 37조 원에 달합니다. ELS가 구조를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홍콩 지수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낙인 물량이 많아지면서 한국에서의 홍콩 지수 매도 물량이 많아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매도 물량을 낳게 되는 그래서 계속 좀 하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요. 이 홍콩 시장에 충격이 될 수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홍콩 시장의 움직임도 좀 관심 있게 봐야 할 것 같고요. 일본도 지금 좀 문제가 있습니다. 네. 최근 환율이 강세로 전환됐는데요. 일본의 QQE 정책, 양적 질적 완화 정책에 제동이 걸리는 모습입니다. 여기 지금 환율 차트를 한번 좀 보시면요. 위안화와 원화는 계속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좌측 차트인데요. 계속 약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우측 차트를 보시면 원화는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엔화는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 이유는 아시아권에서 그나마 상대적으로 안정통화가 엔화입니다. 중국이라든지 위안화가 좀 문제가 생기면서 리스크가 커지면서 상대적 안전자산으로 좀 옮겨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서 엔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시아 쪽에서 제품 경쟁력이 좀 떨어진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본과 홍콩 시장이 조금 문제를 보이면서 그나마 한국 시장이 상대적으로 덜 빠졌다라고 어제 아시아권 증시를 좀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중국은 경제가 휘청거리면서 둔화될 조짐을 보여주고 있고 일본도 엔화 강세로 인해서 각 국가별로 말 그대로 재료들이 골고루 하락세로 속출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제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밀려났는데요. 코스피는
이제 850선을 하회하는 모습이고 코스닥도 670선을 놓치고야 말았습니다. 이제 오늘이 관건이 될 것 같은데 오늘 또 밀려나게 될까요? 아니면 다시 반등을 모색하게 될까요? 뭐 일단은 그런 부분을 예측하기 굉장히 어려운 게 어제 글로벌 증시가 다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네네. 반등을 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현재 코스피 PBR이 0.9배를 하회했습니다. 금융위기 때를 제외하고는 뭐 0.87배 밑으로 내려간 적은 그렇게 많지 않았었거든요. 거의 없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PBR 기준으로 가장 싼 가격대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급락할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도 없는 상황인데요. 네. 일단 주변 상황은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PBR이 낮기 때문에 무턱대고 매수를 하라라는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중국 시장 안정된 이후에 대응하는 게 좀 현명하지 않나라는 의견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워낙 저평가된 상태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시장이 많이 빠졌습니다만 그 종목 가운데서도 일부 올라오는 종목들도 있었습니다. 화장품 종목들 일부는 눈에 띄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시장에 다시 활기를 불어넣어줄 수 있을 만큼인가요? 지금 뭐 시장 자체가 이렇게 안 좋은 상황에서 화장품비가 좀 올라왔다고 해서 야 이거 정말 좋다 매수하자라고 이야기하기도 굉장히 힘들고요. 아니겠죠. 그럴 네. 것 같으면 어제 바이오를 샀어야죠. 부강약품을 샀어야 되는 건데 부강약품 네. 같은 경우에 상한가를 기록을 할 정도로 강세였습니다. 일단 시장이 안정되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뭐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뭐 실적이 4분기에 좋을 것이다. 그리고 2016년도에 기대가 된다. 중국과 관련된 이슈도 이런 것들 때문에 어제 하락하지 않은 것처럼 보였는데요. 일단은 뭐 그렇다고 해도 뭐 겁없이 접근하기에는 좀 부담스럽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향후 추이를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뭐 덜 빠지고 더 빠지고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좀 더 상황을 지켜보면서 확실하게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시장에 대해서 진단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앞서 뭐 지선을 확인을 해주셨지만 저점을 잡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 시장 전체적으로 어떤 대응 전략이 가장 현명할지 또 그 안에서 주목해 볼 만한 종목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지금 어제 이렇게 하락한 상황에서 현금 비중 늘리자, 뭐 더 폭락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네. 그렇다고 해서 지금 PBR이 0.9배 미치니까 공격적으로 지금 사야 할 때다라고 공격적으로 말하기도 굉장히 무서운 공포스러운 시장입니다. 3주 연속 같은 전략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중국 시장 움직임 보면서 대응하시는 게 가장 현명한 전략일 것 같다라고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심 종목은 어떤 종목인가요? 제가 오늘 갖고 온 종목은요. 한솔신텍이라는 종목인데요. 4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굉장히 좋은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실적이 부각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산업용 보일러를 생산하는 업체인데요. 친환경 보일러 쪽으로 전략을 선회하면서 최근에 수주도 늘어나고 있고요. 실적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4분기 실적이 전년 대비해서 1100% 늘어났습니다. 680억 매출을 시현했고요. 영업이익이 69억으로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분기 단위로도 실적이 늘어나고 있고요. 2012년 RPS라는 신재생에너지 의무 할당제를 시행을 하면서 실적이 본격적으로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2015년 12월 기준으로 수주 잔고가 2,500억이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요. 올해도 실적 개선세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서요. 한솔신텍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적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한솔신텍을 관심 종목으로 꼽아주셨고요. 시장 전체적으로는 오늘 또 중국 흐름 보시면서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의 박지영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